안녕하세요. 오늘은 66회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이를 칭찬하는 방식도 사주 구조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많은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꾸중도 받기도 하셨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인데요. 물론 그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국어 선생님께서 국어하고 이제 한문을 가르치는데, 그 한문은 칠판을 이제 열등분 해가지고 학생들 나오게 해서 선생님이 한글로 말씀하시면 학생들이 한자로 쓰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어떤 글자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잘 썼다고 칭찬을 하시대요. 학생들이 물론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한 달 지나가지고 제가 또 쓸 기회가 있었는데 다시 또 선생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국어, 영어,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선생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모든 과목 중에서 한문을 가장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 책에 있는 한, 거짓말 좀 보태면요, 90%의 한자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도 그 시험에서 이제 한자를 많이 변기해서 썼기 때문에 학점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뭐 제가 교사였을 때 교무회의를 한다거나 그러면 한자를 먼저 쓰게 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또 사주 공부를 할 때도 한자, 그 어렸을 때 그 한자를 계속 이제 그 학습하고 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동양 고전이나 이런 학문도 편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고3 때 그 선생님은 정말 제가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칭찬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보면요, 오랜만에 한자를 한번 써볼까요? 칭찬. 굉장히 좀 우리말로 봤을 때 어려운 글자 같이 보입니다. 한자로 쓰면 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다라는 칭이고요. 찬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글자를, 이 찬자를 나누면 말씀은 변에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찬으로 읽는데요. 이거는 도울 찬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찬반 이렇게 얘기하죠. 찬반. 그러니까 도운다, 반대한다, 이런 뜻인데, 이 글자니까 말로 도운다. 그래서 이제 이 찬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을 존경한다거나 하여튼 뭐 잘된 점을 이렇게 좋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말로 상대방을 돕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말에서는 이제 칭찬이죠. 그래서 학생을 둔 학부모님, 또 교육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은 대상이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요. 그야말로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칭찬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길을 살려주고, 길을 살려준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 기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길을 더 올리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길을 살려주면 학생들은 끼를 발산할 수 있죠. 자, 오늘의 사주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주는 이모년 경술월 신미일 무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칭찬과 이 사주 구조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시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시절이 신금이 수로를 만났기 때문에 시절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물론 사계도를 보면 여기에 경금이 있고 여기에 신금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묘진사, 오미신, 유술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금이 수로를 만나서 시절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간 구조를 보면 신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십신으로 생각하면 월에 경금이라는 겁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월의 상황 보면은 경금보다도 신금이 시절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 이런 구조를 가진다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성인이 되어서 회사에서 이제 근무할 때 무슨 승진하거나 또는 시험 보거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해피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공을 보겠습니다. 시공은 지금 수월이기 때문에 화기가 필요한데 오화가 수월에 화기를 제공하고 또 뭐 미중 정화도 화기를 이렇게 제공하기 때문에 시공도 적절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구조를 보면 신미라고 하는 조합이 보입니다. 자, 글자 조합이 우리가 뭐 여러 번 언급했죠. 신미, 신해, 신묘 이렇게 되면 삼합을 벗어난 간지, 일단 머리가 좋다, 총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외국어에 흥미가 많거나 외국어를 잘하거나 외국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그런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칭찬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주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칭찬은 뭐 사주 구조에 관계없이 우리가 학생이라면 당연히 학부모나 선생님 입장에서 칭찬을 당연히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유독 이제 이런 구조에서는 이 학생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도 경쟁하면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더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욕심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꾸준히 마음속에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그냥 경쟁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맥빠지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학생은 마음속에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경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결과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무슨 뭐 대회를 나간다든지 뭐 반장에 도전을 한다든지 그럴 때도 자기 스스로가 나는 경쟁에서 나름 이기는 그런 기회가 많았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도전도 많이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칭찬은 뭐 사주 구조에 관계없이 하지만, 자, 이런 경우에 천간에 신 이렇게 있는 경우하고 신경 이렇게 있는 경우는 칭찬의 방식이 약간 달라져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자존심을 먹고 살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죠. 특히 신미이기 때문에 자아의식이 굉장히 강한 학생이죠. 그러니까 신금이라는 글자 자체가 물론 그러지만 구조도 신신 이렇게 되어 있다면 글자가 같기 때문에 자존감을 살려줘야 되는데 신경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존감도 자존감이 있지만은 경쟁하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신신이라면은 이제 자존감을 살려주는 그런 칭찬, 반대로 자존감을 훼손시킬 수 있는 네가 뭘 잘해 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야말로 학생들은 정말 기가 완전히 죽죠. 그런데 신경 이런 구조는 똑같이 칭찬하지만은 그 학생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징, 다른 사람이 없는
이 학생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러니까 뭐 학생이라면 선생님을 얼마든지 오랫동안 관찰하고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죠. 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런 특징을 발견해서 칭찬하게 되면 그냥 평범한 칭찬보다도 훨씬 더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칭찬, 특히 이 구조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학생은 그러면 어떤 진로를 밟았을까를 생각을 해보죠. 지지 구조를 보면 수롤이고 이 노술 삼합이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오, 술 이렇게 되니까요. 어떤 물질을 추구하기보다도 뭐 공익적인 일을 추구하려는 그런 성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그러니까 결국 이 학생 공익적인 걸 추구하는데요. 또 지지 구조를 보면 신미가 있기 때문에 미중 을목이 지금 여기 있고 또 술미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술미하죠. 미중 을목이 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구조를 보면 임수라는 수기가 있긴 한데 이모경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수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데 여기서 제대로 쓰임을 하기가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금 성향이 많고 그죠? 금 성향이 많은데 을목인 미중 을목밖에 없기 때문에 생기가 굉장히 많이 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익적인 일을 추구하되 생기를 살릴 수 있는 일, 공부를 더 이과 학생이었다면 의료 계통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 학생은 문과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살린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관점에서 생기를 살릴 수 있는 그것도 말이 되고, 신체적으로 생기를 살릴 수 있는 이것도 말이 되죠. 사회복지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학과는 사회복지. 자, 그러면 이 학생은 공부를 어느 정도 했을까요? 신미 이런 구조를 보이면 일단 그래도 나름대로 우수하죠. 물론 이제 신미라고 하는 그 월조에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신미가 보이고, 그 다음에 시절과 시공이 좋으면 분명히 상위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지금 이 학생은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어떤 과목이 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신미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신미가 아까 얘기한 대로 총명하고 외국어를 잘한다, 외국어에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 했는데요. 신금은 또 계산 능력이 축출합니다. 계산, 신금이기 때문에 뭔가 그 계산이라고 하는 건 정확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몸이 이렇게 되면 임정기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공부에서는 뭔가 집중력을 발휘하고 하면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려면 집중력이 당연히 필요하고 계산 능력도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수학, 영어는 잘했는데 국어 과목이 수학, 영어에 비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까지 국어가 일관되게 잘 나오지 않은 경우의 수가 많았는데요. 이 사주 구조를 보더라도 수기가 그렇게 적절하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간에 경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수기가 제대로 갖춰 있지 않으면 가치 판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문을 본인이 해석을 못하거나 그건 아니죠. 예, 못하거나 그것은 아닌데 가치 판단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객관성을 잃는다. 객관성을 잃게 되면 결국 이것은 이제 국어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사주 구조로 보면은 그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죠. 그리고 신미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아의식이 굉장히 강하니까요. 그 자아의식이 강하면 결국 가치 판단은 문제에 또 어떤 그 올바르지 않는 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아의식이 강하다 이 말은 객관성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사주 구조이기 때문에 수학 영어에 비해서 국어 성적이 좀 덜 나왔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칭찬하는 방식도 사주 구조에 따라 다르다 이랬는데요. 아무튼 뭐 구조에 관계없이 칭찬, 서로에게 칭찬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이 상대방을 칭찬하면 나는 좀 부족해 보이지만 전혀 그러지 않죠. 상대방은 또 말하는 나를 또 속으로 더 칭찬할 것입니다. 자, 모두 칭찬해 주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